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의 배후에 글로벌 IT 공룡 애플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오랜 시간 동안 OLED 기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이 두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은 기업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품질은 비슷해졌는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게 팔다 보니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위기는 그저 점유율을 빼앗겼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무단 유출해갔기 때문이다 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의혹들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다 못한 삼성과 LG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티안마를 상대로 7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치되던 중국 업체들의 기술 도용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전이 단순히 한중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분쟁의 배후에 애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업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과 LG 등 기존 납품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려면 상세한 기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기술 자료를 공개했고, 애플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해주며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중국 업체들의 OLED 기술 개발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BOE와 티안마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기술력이 급상승하며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파이내이션 타임즈 등 해외 주요 언론들도 애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이내이션 타임즈는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팟,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자산업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생산기지였던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 전자, IT 부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데에는 애플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단가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국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중국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LG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의 중국 생산 의존도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특혜 침해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이번 소송이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와 맞물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IT 산업의 패러다임과 가치 사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죠.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갑질로 얻어낸 기술을 그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넘긴 애플. 정말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애플이 갑 중에 갑인 것 같지만 황당하게도 현재 애플은 자신들이 키워놓은 중국에게 자신들 역시 포획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애플 인 차이나, 이 책은 애플 관련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패트릭 매기가 쓴 책인데요. 주 내용은 애플의 중국 의존도인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이 중국을 처음으로 선택하게 된 건 1996년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라고 합니다. 주가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정말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플은 새로운 생산 기지를 모색했고 애플의 눈에 든 것이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저임금
임금과 낮은 복지, 낮은 인건까지 애플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가장 완벽한 나라로 여겨졌죠. 2003년 애플은 중국으로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 본격적으로 중국의 제조 인력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을 키워낸 중국 제조 근로자가 2,8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제조 근로자가 1,300만 명, 일본이 1,040만 명, 한국이 400만 명, 즉 미, 일, 한 세 나라의 제조 근로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원을 육성한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중국의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5년간 약 2,750억 달러를 투자. 이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원했던 금액보다 약 2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것이죠. 이만큼이나 퍼주었으니 당연히 중국에서 애플이 갑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애플이 중국에게 휘둘리는 황당한 구도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온 후 돌연 애플이 중국 앱 스토어에서 뉴욕타임즈 앱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왜 이런 조치가 벌어진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니 애플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중국 현지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조치라고 말하면서도 언제 어떤 법원의 명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해 전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의 암호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소환장이나 수색영장, 법정문서를 꼼꼼하게 요구하며 거부하던 애플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였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저런 말만 반복하는 것을 보고 애플이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아이폰 사용자 데이터는 관리 주체가 애플이긴 하나 놀랍게도 모든 정보가 중국 국영기업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중국이 자국에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 및 주요 자료를 중국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이것을 애플이 군말 없이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자국 아이폰 사용자 1억 5,500만 명의 데이터를 볼 수 있기에 이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감시 체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철통부안을 주장하며 테러리스트의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지켜주던 애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책은 애플이 중국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애플이 중국에게 먹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플이 중국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건 심각한 중국 의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 애플 제품의 90%가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아이폰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 중국의 입맛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애플이 퍼다준 기술로 인해 자국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애플의 점유율은 줄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중국에 다 퍼주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도 파먹히고 있는 애플.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